지금 동유럽이 충격에 빠졌습니다. 전쟁으로 모든 걸 잃었지만 한국에서는 다르더라고요. 단 한 명의 SNS 후기가 수천 명의 운명을 바꿨습니다. 우크라이나 난민촌에서 당당한 서울 직장인으로 모든 게 끝났다고 생각했었는데 대체 한국에서 무엇을 경험하길래 목숨 걸고 한국을 선택하는 걸까요? 전 세계가 충격받은 실화를 공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안나 코발렌코입니다. 올해 26살이고 우크라이나 하르키우에서 언어학을 공부하고 있었어요. 저는 어릴 때부터 한국 드라마를 정말 좋아했습니다. 처음 본 드라마가 겨울연가였는데 배용준 씨의 멋진 모습에 완전히 빠져버렸어요. 그때부터 한국어를 독학하기 시작했는데 발음이 어려워서 거울 앞에서 몇 시간씩 연습했답니다. 대학에서 언어학을 전공하면서도 틈틈이 K-팝을 들으며 한국어 실력을 늘려갔어요. BTS 노래 가사를 외우다가 문법을 이해하게 되고 드라마 자막 없이 보다가 듣기 실력이 늘었습니다. 친구들은 저를 K-덕후라고 놀렸지만 저는 언젠가 한국에 가보겠다는 꿈을 품고 있었어요. 그런데 2022년 2월 24일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새벽에 폭격 소리에 잠에서 깼는데 처음에는 천둥 소리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창밖을 보니 하늘이 붉게 타오르고 있더라고요. 어머니가 다급하게 저를 깨우시면서 짐을 싸라고 하셨어요. 상황이 심각하다는 걸 깨달았지만 저는 얼떨떨해서 가장 먼저 챙긴 게 한국어 교재와 K-팝 앨범이었습니다. 어머니는 뭐 하는 거냐고 하셨지만 저에게는 정말 소중한 물건들이었거든요. 가족들과 함께 서부 우크라이나의 난민촌으로 피신했을 때 현실이 믿어지지 않았어요. 며칠 전까지만 해도 대학 도서관에서 논문을 쓰고 있었는데 갑자기 천막에서 잠을 자게 되다니요. 난민촌 생활은 정말 힘들었습니다. 하루 종일 할 일이 없어서 멍하니 앉아있는 시간이 많았어요. 그럴 때마다 휴대폰으로 한국 드라마를 다시 보곤 했습니다. 서울의 반짝이는 네온사인과 깨끗한 거리를 보면 잠시나마 이 끔찍한 현실을 잊을 수 있었거든요. 특히 드라마 속 편의점 장면을 볼 때면 마음이 평온해졌어요. 따뜻한 조명 아래서 컵라면을 먹는 주인공들의 모습이 그렇게 부러울 수가 없었습니다.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이 친절하게 웃으며 도움을 주는 장면을 보면 저도 언젠가 그런 평범한 일상을 되찾을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밤마다 폭격 소리가 들려올 때면 이어폰을 끼고 한국 발라드를 들었습니다. 아이유의 목소리가 제 마음을 달래주는 유일한 위로였어요. 가끔 눈물이 나면 드라마 속 주인공처럼 한강에서 치킨을 먹으며 맥주를 마시는 상상을 했습니다. 어머니는 제가 계속 한국 드라마만 본다고 걱정하셨어요. 현실 도피라고 하시면서 그만 보라고 하셨지만 저에게는 그것만이 희망이었거든요. 언젠가 전쟁이 끝나면 정말로 한국에 가서 드라마 속 그 멋진 장소들을 직접 보고 싶었어요. 그렇게 절망적인 나날들이 계속되던 어느 날, 우연히 휴대폰에 설치해뒀던 헬로톡 앱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헬로톡은 언어 교환 앱이에요. 예전에 한국어 연습용으로 깔아뒀는데 전쟁 때문에 완전히 잊고 있었거든요. 혹시나 해서 앱을 켜봤는데 정말 많은 한국인들이 온라인 상태더라고요.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첫 번째 게시글을 올렸어요. 안녕하세요. 우크라이나에서 온 안나입니다. 한국어 공부하고 있어요. 친구가 되어주세요 라고 서툰 한국어로 적었죠. 문법이 틀렸을 수도 있어서 정말 부끄러웠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몇 분 만에 댓글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대부분 응원의 메시지였는데 그 중에서도 이성민이라는 분의 댓글이 특별했어요. 안녕하세요. 한국어 정말 잘하시네요. 우크라이나 상황이 힘들 텐데 괜찮으신가요? 라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저는 이분이 진심으로 걱정해 주시는 것 같아서 개인 메시지를 보냈어요. 성민 씨는 서울에 사는 회사원이라고 자기소개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우크라이나 상황이 어떤지, 지금 어디에 있는지 정말 자세히 물어보시더라고요. 처음에는 조심스러웠지만 대화를 나누다 보니 성민 씨가 정말 따뜻한 분이라는 걸 알 수 있었어요. 제가 난민촌에 있다고 하니까 정말 놀라시면서 뭔가 도울 방법이 없는지 물어보셨거든요. 가장 인상 깊었던 건 성민 씨가 제 한국어 실력에 진심으로 감탄해 주신 거예요. 드라마로 배웠다고 하니까 정말 대단하다고 발음도 좋고 문법도 거의 완벽하다고 칭찬해 주셨어요. 몇 년 만에 들어보는 칭찬이라 정말 기뻤습니다.
오랫동안 계속 메시지를 주고받다 보니 서로 편해졌어요. 성민 씨는 매일 아침 저녁으로 안부를 물어봐 주셨고, 저도 하루 있었던 일들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한국어 연습도 되고, 무엇보다 이 암울한 상황에서 누군가와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게 큰 위로가 되었어요. 얼마 정도 지났을 무렵 정말 힘들었던 하루가 있었어요. 난민촌에서 또 다른 가족이 떠나는 걸 봤는데 그분들이 독일로 가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저희 가족은 갈 곳도 없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했어요. 그날 밤 성민 씨에게 메시지를 보냈어요. 정말 솔직하게 제 마음을 털어놨죠. 난민촌 생활이 너무 힘들다고 매일 똑같은 천막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시간들이 지옥 같다고 했어요. 어디든 좋으니까 이곳을 떠나고 싶다고 새로운 시작을 하고 싶다고 말씀드렸어요. 성민 씨가 답장을 보내시는데 평소보다 시간이 오래 걸렸어요. 혹시 제가 너무 무거운 이야기를 했나 싶어서 걱정했는데 드디어 온 메시지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성민 씨가 말씀하시더라고요. 안나님의 상황이 정말 마음 아프다고 뭔가 도울 방법이 없을까 찾아봤다고 하시면서요. 그러면서 한국 정부에서 우크라이나 특별비자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는 걸 발견하셨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믿을 수 없었어요. 성민 씨가 저를 위해 그렇게 적극적으로 방법을 찾아주셨다니요. 전쟁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한국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라고 자세히 설명해 주시면서 관련 사이트 링크까지 보내주셨어요. 성민 씨가 말씀하시더라고요. 안나님이 한국어도 잘하시고 한국 문화도 좋아하시니까 분명 잘 적응하실 거라고, 만약 정말로 한국에 오고 싶으시다면 최대한 도와드리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 순간 정말 눈물이 났어요. 온라인에서만 알고 지내는 사이인데 이렇게까지 진심으로 걱정해 주시고 도움을 주려고 하시다니요. 세상에는 정말 좋은 사람들이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바로 결정할 수는 없었어요. 가족들을 두고 혼자 한국에 간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었거든요. 성민 씨는 제 고민을 이해한다며 천천히 생각해 보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만약 한국에 오게 되면 공항에서 마중을 나가겠다고, 처음 적응할 때까지 도와주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가족들과 상의했을 때 어머니는 걱정이 많으셨어요. 혼자서 그 먼 나라에 가서 어떻게 살겠냐고, 언어도 제대로 못하는데 괜찮겠냐고 하시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이미 마음을 정하고 있었어요. 드라마로만 보던 한국을 직접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거잖아요. 물론 현실이 드라마와는 다를 거라는 걸 알고 있었지만 그래도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다는 희망이 생겼어요. 마침내 저는 성민 씨에게 한국에 가겠다고 말씀드렸어요. 성민 씨는 정말 기뻐하시면서 비자 신청부터 항공편 예약까지 모든 걸 도와주셨어요. 그분 덕분에 복잡한 서류 절차도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었습니다. 정말 현실 같지 않았어요. 몇 개월 전까지만 해도 대학생이었던 제가 이제 한국으로 떠나게 된다니요. 두렵기도 했지만 설레기도 했어요. 드라마 속에서만 보던 그 나라에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수 있을까요?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의 기분을 어떻게 표현해야 할까요? 정말 꿈만 같았어요. 드라마에서 수없이 봤던 그 공항을 제가 직접 걸어 다니고 있다니요. 성민 씨가 마중 나와주셔서 정말 고마웠지만 처음 만나는 거라 어색하기도 했어요. 성민 씨는 생각보다 키가 크고 친근한 인상이었습니다. 온라인에서만 대화하다가 실제로 만나니까 정말 신기했어요. 공항에서 나오면서 성민 씨가 서울의 첫인상이 어떠냐고 물어보셨는데 저는 그냥 와하고 감탄사만 연발했답니다. 성민 씨가 말씀하시더라고요. 정부에서 운영하는 난민 정착 지원센터로 먼저 가야 한다고, 거기서 임시 거처를 배정받을 수 있다고 하시면서요. 택시를 타고 가는 동안 한국 생활에 대해 이것저것 알려주셨어요. 정착지원센터에 도착해서 서류를 작성하고 상담을 받았는데 다행히 노량진에 있는 임시 거처를 배정받을 수 있었어요. 작은 원룸이긴 하지만 정부 지원으로 3개월 동안은 무료로 사용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성민 씨가 센터 직원분과 함께 그곳까지 안내해 주셨어요. 원룸에 도착해서 짐을 풀고 나니 배가 고팠어요. 성민 씨가 근처 편의점에 가서 뭔가 사 먹자고 제안하셨는데 저는 너무 신이 났어요. 드디어 드라마에서 봤던 그 편의점을 직접 경험할 수 있는 거잖아요. 편의점 문을 열고 들어가는 순간 현실과 마주했습니다. 드라마에서는 항상 잘생긴 아르바이트 오빠가 환한 미소로 어서오세요라고 인사하는데 실제로는 머리가 반쯤 벗겨진 중년 아저씨가 무뚝뚝하게 뭐 찾으세요? 라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저는 당황해서 아무 말도 못하고 있었는데 성민 씨가 웃으면서 괜찮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컵라면 코너로 안내해 주셨는데 문제는 거기서 시작되었어요. 한글 메뉴판을 보니까 정말 어지러웠어요. 드라마에서는 주인공들이 척척 골라서 사는데 실제로는 너무 많은 종류가 있더라고요. 신라면, 너구리, 안성탕면, 진라면. 이름도 다 비슷해서 뭐가 뭔지 모르겠더라고요. 저는 하나하나 들어보면서 성민 씨에게 이거 매워요? 를 반복해서 물어봤어요. 성민 씨는 처음에는 친절하게 설명해 주시다가 제가 10분째 같은 질문을 반복하니까 살짝 당황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결국 가장 순한 맛이라는 온면을 골랐는데 계산할 때 또 문제가 생겼어요. 카드를 어디에 찍어야 하는지 몰라서 헤매고 있었거든요. 뒤에서 기다리던 손님들이 한숨을 쉬기 시작했고 저는 얼굴이 빨개져서 땀을 뻘뻘 흘렸어요. 편의점 아저씨가 여기 찍으세요라고 말씀하셨는데 워낙 빨리 말씀하셔서 못 알아들었어요. 제가 네? 뭐라고요? 라고 다시 물어보니까 아저씨가 더 큰 소리로 여기요. 여기. 하고 카드 단말기를 가리키시더라고요. 그때 성민 씨가 재빨리 나서서 도와주셨어요. 죄송합니다. 한국 처음 와서 아직 익숙하지 않아요라고 설명하시니까 편의점 아저씨의 표정이 좀 부드러워지더라고요. 아, 외국인이었구나 하면서 천천히 설명해 주셨어요. 원룸으로 돌아와서 컵라면을 끓여 먹는데 정말 감동이었어요. 드라마에서 봤던 그 맛이 정말로 제 입안에 있다니요. 비록 편의점에서 쫄깃한 실수를 했지만 그래도 한국에서의 첫 끼니라고 생각하니까 더 맛있게 느껴졌어요. 성민 씨가 내일부터 세종학당 한국어학원에 등록하자고 제안하셨어요. 한국어를 더 체계적으로 배우면 생활하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좋다고 했지만 동시에 걱정도 됐어요. 과연 제가 한국 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을까요? 밤에 침대에 누워서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드라마와 현실은 정말 다르구나. 하지만 그래도 여기까지 온 거니까 이제 정말 새로운 시작을 해봐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야경이 정말 아름다웠어요. 네온 사인들이 반짝이는 모습은 드라마와 똑같았거든요. 비록 편의점에서 당황스러운 일이 있었지만 내일부터는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성민 씨 같은 좋은 사람도 만났으니까 분명히 괜찮을 거예요. 세종학당에 등록한 첫날 정말 떨렸어요. 한국어를 독학으로만 배웠던 저에게는 처음으로 받는 정식 교육이었거든요. 밤 배정 시험을 봤는데 선생님이 정말 놀라시더라고요. 드라마로 배웠다고 하니까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중급반에 배정되어서 기뻤지만 첫 수업은 정말 당황스러웠습니다. 다른 학생들은 대부분 중국이나 동남아시아에서 온 분들이었는데 저만 우크라이나에서 왔더라고요. 자기소개할 때 모두들 신기해하시면서 우크라이나가 어디에 있는지 물어보시더라고요. 가장 기억에 남는 건 쉬는 시간에 있었던 일이에요. 베트남에서 온 밍 언니가 제게 다가와서 너 진짜 우크라이나에서 왔어? 전쟁 때문에 왔다며? 라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저는 부끄러워서 고개만 끄덕였는데 밍 언니가 갑자기 저를 꽉 안아주시는 거예요. 힘들었겠다, 이제 괜찮다라고 말해주시는데 눈물이 날 뻔했어요. 언어는 서툴렀지만 마음은 충분히 전해졌거든요. 그때 처음으로 한국에서 가족이 아닌 누군가의 따뜻함을 느꼈습니다. 학원 생활에 조금 적응할 무렵 성민 씨가 특별한 곳에 데려가겠다고 하셨어요. 바로 전통시장이었는데 망원시장이라는 곳이었어요. 드라마에서 본 것과는 또 다른 활기찬 분위기에 정말 놀랐습니다. 시장에 들어서자마자 아주머니 한 분이 저희를 부르시더라고요. 어디서 왔냐고 물어보시길래 성민 씨가 우크라이나에서 왔다고 설명해 드렸어요. 그랬더니 아주머니가 깜짝 놀라시면서 어머, 그 먼 데서 왔네. 많이 힘들었겠다.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아주머니가 갑자기 김밥을 하나 더 싸주시면서 서비스라고 하시는 거예요. 저는 당황해서 안 돼요. 돈 내야죠라고 했는데 아주머니는 손사래를 치시면서 먼 데서 온 손님한테 그게 뭐냐고 하시더라고요. 성민 씨가 한국에는 정이라는 문화가 있다고 설명해 주셨어요. 마음과 마음이 통하는 따뜻한 감정이라고 하시는데 김밥을 받아든 제 손이 떨렸어요. 전쟁으로 모든 걸 잃었다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낯선 땅에서 따뜻한 마음을 받게 될 줄은 몰랐거든요. 그 후로 시장 구경이 정말 즐거웠어요.
떡집 할머니는 제가 외국인이라고 하니까 여러 가지 떡을 맛보게 해주셨고, 과일 가게 아저씨는 딸기 하나를 집어서 먹어보라고 하시더라고요. 모든 분들이 정말 친절하셨어요. 가장 감동적이었던 건 마지막에 순대 가게에 들렀을 때였어요. 할머니가 순대를 주시면서 이거 매워? 괜찮아? 라고 걱정해 주시더라고요. 제가 괜찮다고 하니까 정말 기뻐하시면서 더 달라고 하면 언제든지 오라고 하셨어요. 순대를 먹어보니 생각보다 맛있더라고요. 우크라이나에는 없는 맛이었는데 고소하고 담백해서 계속 생각날 것 같았어요. 할머니가 제가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시고는 정말 흐뭇해 하시더라고요. 시장을 나오면서 성민 씨가 어떠냐고 물어보셨는데 저는 정말 좋다고 우크라이나 사람들도 친절하지만 한국 사람들은 뭔가 다르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냥 친절한 게 아니라 진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따뜻함이 느껴진다고요. 그날 저녁 성민 씨와 함께 치킨과 맥주를 먹으면서 한강에 갔어요. 드라마에서 수없이 봤던 그 장면을 직접 경험하고 있다니 정말 신기했어요. 한강 야경을 보면서 치킨을 먹는데 이상하게 눈물이 나더라고요. 성민 씨가 왜 우냐고 물어보시니까 저도 모르겠다고 했어요. 슬픈 게 아니라 뭔가 벅차오르는 감정이었거든요. 몇 달 전까지만 해도 폭격 소리에 떨고 있었는데 지금은 이렇게 평화로운 강가에서 맥주를 마시고 있다니요. 그때 성민 씨가 말씀하셨어요. 이제 새로운 시작이다. 힘든 일은 다 지나갔으니까 앞으로는 좋은 일만 있을 거라고요. 그 말을 들으니까 정말로 새로운 인생이 시작된 것 같았어요. 한강에서 돌아오는 길에 편의점에 들러서 아이스크림을 샀는데 이번에는 저 혼자서 계산했어요. 며칠 전과는 달리 당황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할 수 있더라고요. 작은 발전이지만 정말 뿌듯했습니다. 그날 밤 잠자리에 들면서 생각했어요. 한국에 와서 정말 잘했구나. 드라마에서만 보던 한국의 따뜻함이 정말로 존재한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거든요. 앞으로 더 많은 좋은 경험들이 기다리고 있을 것 같아서 기대가 되었어요. 한국에 온 지 2달이 지났을 무렵 성민 씨와의 관계가 조금씩 변화하고 있다는 걸 느꼈어요. 처음에는 그냥 도움을 주시는 친절한 분이라고 생각했는데 함께 시간을 보낼수록 뭔가 특별한 감정이 생기더라고요. 어느 날 성민 씨가 롯데월드에 가자고 제안하셨어요. 드라마에서 연인들이 데이트하는 장소로 자주 나오는 곳이라서 설렜지만 동시에 어색하기도 했어요. 이게 데이트인 건지 아닌 건지 확실하지 않았거든요. 롯데월드 입구에서 표를 끊는데 성민 씨가 제 목까지 계산하려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당황해서 아니에요. 제가 낼게요 라고 했는데 성민 씨가 웃으면서 오늘은 제가 초대한 거니까 제가 낼게요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때 이게 정말 데이트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놀이기구를 타면서 정말 즐거웠어요. 바이킹을 탈 때는 무서워서 성민 씨 팔을 꽉 잡았는데 나중에 생각해보니까 정말 부끄러웠어요. 성민 씨는 괜찮다고 하시면서 오히려 제가 무서워하는 모습이 귀엽다고 하시더라고요. 가장 기억에 남는 건 회전목마를 탈 때였어요. 어린이들이 주로 타는 놀이기구라서 어른인 저희가 타기에는 조금 어색했는데 성민 씨가 꼭 타보고 싶다고 하시더라고요. 나중에 알았는데 제가 예전에 회전목마를 타보고 싶다고 말한 걸 기억하고 계셨던 거예요. 회전목마 위에서 성민 씨를 바라보는데 갑자기 마음이 이상해지더라고요. 이 사람이 저에게 이렇게 잘해주는 이유가 뭘까? 혹시 저를 좋아하는 건 아닐까? 그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저녁에 한강에서 피크닉을 했는데 성민 씨가 직접 김밥을 싸오셨더라고요. 남자가 요리를 해온다는 게 신기했는데 맛도 정말 좋았어요. 한강의 야경을 보면서 김밥을 먹는데 이런 게 행복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휴대폰에 우크라이나에서 온 메시지가 왔어요. 고향 친구가 보낸 전쟁 소식이었는데 또 폭격이 있었다는 내용이었어요. 그 순간 제가 여기서 이렇게 행복하게 지내고 있다는 게 갑자기 죄스러워졌어요. 눈물이 나기 시작했는데 성민 씨가 깜짝 놀라시면서 왜 우냐고 물어보셨어요. 저는 울면서 말했어요. 제 나라가 아직 전쟁 중인데 저만 이렇게 행복해도 되는지 모르겠다고 가족들이 힘들어하고 있는데 제가 웃어도 되는지 모르겠다고요. 성민 씨가 조용히 저를 다독이며 말씀하셨어요. 행복해도 돼요. 안나 씨 잘못이 아니에요. 안나 씨가 행복한 게 가족들도 기뻐하실 거예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 말을 들으니까 마음이 조금 편해졌어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가족들과 화상통화를 했는데
어머니가 제 표정이 많이 밝아졌다고 하시더라고요. 한국 생활이 어떠냐고 물어보시길래 정말 좋다고 좋은 사람들을 많이 만났다고 말씀드렸어요. 어머니가 혹시 남자친구 생겼냐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저는 당황해서 아니라고 했는데 어머니가 웃으시면서 있어도 괜찮다고 안나도 이제 새로운 삶을 살아야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말씀을 들으니까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어요. 며칠 후 성민 씨가 고백을 하셨어요.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고 있는데 갑자기 진지한 표정으로 말씀하시더라고요. 안나 씨를 좋아한다고 처음에는 도와주려는 마음이었는데 이제는 진짜 사랑하게 됐다고 하시는 거예요. 저도 솔직하게 말씀드렸어요. 저도 성민 씨를 좋아한다고 하지만 아직 마음 정리가 안 됐다고요. 제가 여기서 행복해져도 되는지 새로운 사랑을 해도 되는지 확신이 서지 않는다고 했어요. 성민 씨는 이해한다고 하시면서 기다리겠다고 하셨어요. 천천히 마음의 준비가 될 때까지 기다리겠다고 그냥 지금처럼 함께 있으면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 배려심에 또 한 번 감동받았어요. 그날 밤 잠자리에 들면서 생각했어요. 어쩌면 이게 새로운 시작일지도 모르겠다고요. 전쟁으로 모든 걸 잃었다고 생각했는데 여기서 새로운 사랑을 찾게 될 줄은 몰랐어요. 아직은 확신이 서지 않지만 조금씩 마음을 열어봐도 괜찮을 것 같았어요. 성민 씨라는 사람이 제 인생에 나타난 게 정말 기적 같아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행복하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한국에 온 지 3개월이 지나면서 현실적인 문제들이 하나씩 닥쳐오기 시작했어요. 가장 큰 문제는 돈이었습니다. 성민 씨가 많이 도와주셨지만 계속 의존할 수는 없었거든요. 독립적으로 살아가려면 일을 찾아야 했어요. 처음에는 한국어학원 근처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구해봤어요. 이력서를 들고 가서 일하고 싶다고 했는데 사장님이 난감한 표정을 지으시더라고요. 외국인이라서 손님 응대가 어려울 것 같다고 죄송하다고 하시는 거예요. 다음날 편의점에도 가봤는데 거기서도 비슷한 반응이었어요. 야간 근무는 위험하다고 한국어가 아직 부족해 보인다고 하시더라고요. 사실 제 한국어 실력이 완벽하지 않다는 걸 알고 있었지만 그래도 상처가 되었어요. 일주일 동안 계속 이력서를 돌렸는데 모두 거절당했어요. 성민 씨에게 말하기도 부끄러워서 혼자 끙끙 앓고 있었는데 결국 들키고 말았어요. 제가 요즘 표정이 안 좋다면서 무슨 일이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솔직하게 말씀드렸더니 성민 씨가 정말 미안해하시면서 자신이 더 도와드리지 못해서 죄송하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 게 아니라고 성민 씨 덕분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정말 운이 좋았어요. 우연히 한국어학원 게시판에서 NGO 단체 봉사자 모집 공고를 보게 된 거예요. 러시아어나 우크라이나어가 가능한 통역 봉사자를 찾는다는 내용이었는데 제게 딱 맞는 일이었어요. 바로 연락을 드렸더니 담당자분이 정말 반가워하시더라고요. 요즘 러시아어권 외국인들이 많이 오는데 통역할 사람이 부족해서 고민이었다고 하시면서 내일 당장 나올 수 있냐고 물어보셨어요. 첫 봉사활동은 병원에서였어요. 카자흐스탄에서 온 할머니가 아프신데 한국어를 못하셔서 진료를 받기 어려운 상황이었거든요. 제가 러시아어로 통역을 해드렸는데 할머니가 정말 고마워하시면서 눈물을 흘리시더라고요. 그 할머니가 러시아어로 말씀하시는 걸 듣는데 갑자기 고향 생각이 나서 저도 울컥했어요. 할머니도 저처럼 낯선 땅에서 힘들어하고 계시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 동질감을 느꼈어요. 의사 선생님이 할머니 상태를 설명해 주시는 걸 통역해 드리는데 정말 뿌듯했어요. 제가 누군가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게 이렇게 기분 좋은 일인지 몰랐거든요. 드라마만 보며 지내던 제가 이제 진짜 사회에 기여하고 있다는 느낌이었어요. 그 다음 주에는 지자체 다문화센터에서 상담 보조 일을 했어요. 키르기스스탄에서 온 가족이 아이 교육 문제로 상담을 받으러 오셨는데 복잡한 교육 제도를 이해하기 어려워하시더라고요. 제가 차근차근 설명해 드렸더니 정말 감사해 하셨어요. 봉사활동을 하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제가 받은 도움을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 있다는 거였어요. 성민 씨가 저를 도와주셨던 것처럼 저도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NGO 담당자분이 제 활동을 보시고는 정말 만족해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아르바이트로 일해보지 않겠냐고 제안하셨어요. 시간당 1만 원이라고 하시는데 제게는 정말 큰 돈이었어요.
성민 씨에게 이 소식을 전했더니 정말 기뻐하시면서 축하해 주셨어요. 이제 경제적으로도 조금 독립할 수 있게 됐다고 정말 자랑스럽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 격려를 받으니까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새로운 고민이 생겼어요. 통역 일을 하면서 다른 외국인들의 사연을 들으니까 제가 너무 행복하게 지내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다들 힘든 상황인데 저만 연애도 하고 즐겁게 지내고 있다니요. 어느 날 통역 봉사를 마치고 집에 돌아오는 길에 혼자 많은 생각을 했어요. 제가 여기서 행복해지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계속 죄책감을 느끼며 살아야 하는 건지 확신이 서지 않았어요. 그날 밤 성민 씨와 이야기를 나눴는데 성민 씨가 말씀하시더라고요. 안나가 행복해지는 게 다른 우크라이나 사람들에게도 희망이 될 거라고, 안나가 잘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 자체가 의미 있는 일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 말을 듣고 조금 마음이 편해졌어요. 어쩌면 제가 여기서 새로운 삶을 만들어가는 것도 의미 있는 일일지도 모르겠다고 생각했어요. 앞으로 더 열심히 일해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고 싶어졌어요. 통역 아르바이트를 시작한 지 2개월이 지났을 때 정말 예상치 못한 기회가 찾아왔어요. NGO 담당자분이 저를 따로 부르시더니 한 무역회사에서 러시아어 가능한 직원을 찾고 있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 회사는 화장품과 식품을 중앙아시아 지역으로 수출하는 곳이었는데 러시아어로 서류 작업을 하고 해외 바이어와 소통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고 하시더라고요. 담당자분이 제 통역 실력을 보시고 추천해 주신 거였어요. 처음에는 믿을 수 없었어요. 불과 몇 개월 전까지만 해도 난민촌에서 절망하고 있었는데 이제 정식 회사에서 일할 기회가 생긴다니요. 성민 씨에게 이 소식을 전했더니 정말 기뻐하시면서 면접 준비를 도와주겠다고 하시더라고요. 면접 준비를 하면서 정말 떨렸어요. 한국어로 면접을 보는 것도 처음이었고 과연 제가 회사 일을 제대로 할 수 있을지 걱정이 됐거든요. 성민 씨가 모의 면접을 도와주시면서 자신감을 가지라고 격려해 주셨어요. 면접 당일 회사에 도착했을 때 정말 긴장됐어요. 그런데 면접관 분들이 생각보다 친절하시더라고요. 제가 우크라이나에서 왔다고 하니까 한국 생활은 어떠냐고, 어려운 점은 없냐고 물어봐 주셨어요. 가장 기억에 남는 질문은 왜 이 회사에서 일하고 싶으냐는 거였어요.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제가 받은 도움을 이제 사회에 환원하고 싶다고, 한국과 중앙아시아 국가들 사이의 다리 역할을 하고 싶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러시아어 실력을 테스트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러시아어로 된 계약서를 한국어로 번역하는 문제였어요. 다행히 어려운 내용은 아니어서 무난하게 번역할 수 있었어요. 면접관분들이 정말 놀라시면서 실력이 뛰어나다고 칭찬해 주셨어요. 며칠 후 합격 연락이 왔을 때 정말 꿈만 같았어요. 월급도 생각보다 괜찮았고 무엇보다 정식 직원으로 비자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성민 씨와 함께 치킨을 시켜서 축하 파티를 했는데 정말 행복했어요. 첫 출근 날은 정말 떨렸어요. 사무실에 들어가니까 모든 게 새로웠거든요. 제자리도 있고 컴퓨터도 있고 명함도 주셨어요. 안나 코발렌코 해외사업부 중앙아시아팀이라고 적힌 명함을 받아든 순간 정말 감동이었어요. 첫 주에는 주로 업무 파악을 했어요.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으로 보내는 화장품 수출 서류를 검토하고 현지 바이어들과 이메일을 주고받는 일이었어요. 생각보다 복잡한 일이 많았지만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게 뿌듯했어요.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은 첫 번째 화상회의였어요. 카자흐스탄 바이어와 계약 조건을 논의하는 회의였는데 제가 통역을 맡게 된 거예요. 처음에는 너무 떨려서 실수할까봐 걱정했는데 다행히 잘 마무리할 수 있었어요. 바이어분이 제 러시아어 실력을 정말 칭찬해 주시더라고요. 발음이 정확하고 비즈니스 용어도 잘한다고 하시면서 앞으로 계약이 잘 진행될 것 같다고 하시더라고요. 상사분들도 정말 만족해 하시면서 잘했다고 칭찬해 주셨어요. 일하면서 가장 재미있었던 건 한국 화장품을 중앙아시아 국가에 소개하는 일이었어요. K-뷰티가 정말 인기가 많더라고요. 특히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 여성들이 한국 스킨케어 제품을 정말 좋아한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어느 날 우즈베키스탄 바이어가 한국 드라마 때문에 한국 화장품에 관심을 갖게 됐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말을 듣고 정말 신기했어요. 저처럼 드라마를 통해 한국에 관심을 갖게 된 사람이 또 있다니요. 뭔가 운명적인 느낌이 들었어요.
회사 생활에 적응하면서 성민 씨와의 관계도 더 깊어졌어요. 이제 저도 안정적인 직업을 갖게 되면서 성민 씨에게만 의존하지 않고 독립적으로 살 수 있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마음도 더 편해지고 진짜 사랑할 수 있게 된 것 같았어요. 어느 날 저녁 성민 씨와 함께 한강에서 산책을 하는데 갑자기 말씀하시더라고요. 안나가 정말 많이 변했다고, 처음 만났을 때보다 훨씬 자신감 있고 당당해 보인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 말을 들으니까 정말 뿌듯했어요. 저도 느끼고 있었거든요. 예전에는 항상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아야만 하는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제가 누군가를 도울 수 있는 사람이 된 것 같았어요. 회사에서도 인정받고 경제적으로도 독립하고 사랑하는 사람도 있고요. 그날 밤 가족들과 화상통화를 했는데 어머니가 정말 기뻐하시더라고요. 안나가 한국에서 새로운 삶을 잘 만들어가고 있는 것 같다고, 정말 자랑스럽다고 하시면서요. 그런 말씀을 들으니까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이제 정말 새로운 인생이 시작된 것 같아요. 전쟁으로 모든 걸 잃었다고 생각했는데 여기서 이렇게 좋은 일들이 생길 줄은 몰랐어요. 앞으로 어떤 일들이 기다리고 있을지 정말 기대가 돼요. 한국에 온 지 1년이 지났을 때 성민 씨가 정말 특별한 제안을 하셨어요. 어느 날 저녁 한강에서 산책을 하다가 갑자기 무릎을 꿇으시면서 반지를 꺼내시는 거예요. 정말 깜짝 놀라서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몰랐어요. 성민 씨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씀하시더라고요. 안나, 우리 이제 평생 서로의 집이 되어줄래? 나는 안나가 다시는 혼자라고 느끼지 않았으면 좋겠어.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펑펑 쏟아졌어요. 사실 마음의 준비는 되어 있었어요. 성민 씨와 함께 있으면서 이 사람이 제 인생의 동반자라는 확신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막상 프로포즈를 받으니까 정말 현실 같지 않았어요. 몇 년 전만 해도 전쟁터에서 절망하고 있었는데 이제 새로운 가족을 만들게 되다니요. 네라고 대답했을 때 성민 씨가 정말 기뻐하시면서 저를 꽉 안아주셨어요. 그 순간 정말 따뜻했어요. 이제 진짜로 한국이 제 고향이 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결혼 준비를 하면서 가장 걱정됐던 건 가족들이었어요. 우크라이나에 있는 부모님께 말씀드리기가 어려웠거든요. 하지만 화상통화로 성민 씨를 소개해 드렸을 때 부모님이 정말 좋아하시더라고요. 어머니가 성민 씨를 보시고는 정말 좋은 사람 같다고 안나를 잘 부탁한다고 하시더라고요. 성민 씨가 서툰 우크라이나어로 안나를 평생 행복하게 만들어줄게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진심이 전해져서 온 가족이 울었어요. 성민 씨가 몰래 우크라이나어를 배워서 준비하신 거였어요. 성민 씨 부모님도 정말 따뜻하게 맞아주셨어요. 처음에는 외국인 며느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실까 걱정했는데 오히려 더 잘해주시려고 노력하시더라고요. 어머니께서 한국 음식 만드는 법을 가르쳐 주시겠다고 하시고 아버지께서는 한국 문화에 대해 설명해 주시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결혼식은 소박하게 했어요. 코로나 때문에 큰 잔치는 어려웠지만 그래도 의미 있는 시간이었어요. 한복도 입어보고 전통 혼례 체험도 했는데 정말 신기했어요. 드라마에서만 보던 것들을 직접 경험하고 있다니요. 가장 감동적이었던 건 성민 씨가 준비한 깜짝 선물이었어요. 우크라이나에 있는 제 가족들을 화상으로 연결해서 결혼식에 참여할 수 있게 해주신 거예요. 비록 직접 올 수는 없었지만 가족들이 축하해주는 모습을 보니까 정말 행복했어요. 신혼집을 꾸리면서 성민 씨와 함께 특별한 계획을 세웠어요. 작은 언어 문화 교류 공간을 만들어 보자는 거였어요. 제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어를 가르쳐주고 성민 씨가 한국어를 가르쳐주는 작은 학원 같은 곳이요. 처음에는 우리 집 거실에서 시작했어요. 한국어를 배우고 싶어하는 외국인들과 러시아어를 배우고 싶어하는 한국인들을 모아서 언어 교환 모임을 열었거든요. 생각보다 반응이 좋아서 정말 놀랐어요. SNS에도 제 이야기를 올리기 시작했어요. 우크라이나에서 온 난민이 한국에서 새로운 삶을 만들어가는 과정을 솔직하게 공유했는데 많은 분들이 응원해 주시더라고요. 댓글로 힘내라고 잘하고 있다고 격려해 주시는 분들이 정말 많았어요. 특히 같은 처지에 있는 외국인들이 많이 연락을 주셨어요. 어떻게 일자리를 구했는지, 한국 생활 적응은 어떻게 했는지 물어보시더라고요. 제가 받았던 도움을 이제 다른 분들에게 나눠드릴 수 있어서 정말 보람찼어요. 회사에서도 제 역할이 점점 커졌어요. 중앙아시아 시장 전문가로 인정받게 되면서 새로운 프로젝트도 맡게 되었어요.
K뷰티뿐만 아니라 K푸드도 수출하는 사업을 시작하게 된 거예요. 가장 뿌듯했던 건 제가 직접 기획한 한국 문화 체험 패키지가 카자흐스탄에서 인기를 끌었다는 거예요. 한국 화장품과 함께 한국 드라마 OST, 한국 과자들을 묶어서 판매했는데 정말 잘 팔렸어요. 그때 깨달았어요. 제가 드라마를 통해 한국을 사랑하게 된 것처럼 다른 사람들도 K컬처를 통해 한국에 관심을 갖게 될 수 있구나 하고요. 제가 그 다리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게 정말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어느 날 저녁 성민 씨와 함께 노트북 앞에 앉아서 우크라이나에 있는 가족들과 화상통화를 했어요. 제가 말씀드렸어요. 엄마, 나 이제 정말 괜찮아요. 여기서 새로운 가족도 만들었고 새로운 꿈도 생겼어요. 어머니가 눈물을 흘리시면서 말씀하시더라고요. 안나가 이렇게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니까 정말 다행이라고 힘든 시기를 잘 견뎌줘서 고맙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말씀을 들으니까 저도 울컥했어요.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보였어요. 반짝이는 네온사인들이 드라마에서 봤던 것과 똑같았지만 이제는 그냥 예쁜 풍경이 아니라 제 일상의 일부가 되어 있었어요. 성민 씨가 제 손을 잡으면서 말씀하시더라고요. 우리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행복하게 살자고, 그리고 우리가 받은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나눠주자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면서 답했어요. 네, 그렇게 해요. 드라마 속 한국을 사랑했던 소녀가 이제 현실의 한국에서 진짜 행복을 찾았으니까 이 행복을 많은 사람들과 나누고 싶어요. 그날 밤 잠자리에 들면서 생각했어요. 정말 기적 같은 일들이었다고요. 전쟁으로 모든 걸 잃었다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더 큰 행복을 찾게 됐어요. 이제 저에게는 2개의 고향이 있어요. 태어난 곳 우크라이나와 새로운 삶을 시작한 곳 한국이요. 전쟁으로 모든 걸 잃고도 한국에서 새 희망을 찾은 안나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절망 속에서도 다시 일어선 그녀의 용기와 따뜻한 정으로 상처받은 영혼을 품어준 한국의 아름다운 모습이 감동적이었습니다. 이런 희망의 이야기가 더 많은 분들께 전해질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다음에도 더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감동코리아의 사연이었습니다.